혹시 뭐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밑에 깔리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보겠습니다. 뭐 연애나 직장 문제, 학교생활, 기타 등등 어떤 주제도 다 좋고요. 근데 뭐 저도 대답하다 보면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지적을 해주신다면 너른 마음으로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2030들 뭐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면 안 된다로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게 좀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이제 뭐 최근에 좀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거 갖고 이제 원래는 출판 기념회도 하고 좀 재밌게 놀려고 했어요. 뭐 지인들도 모시고 유튜브 구독자님들 뭐 한두 분이라도 오시면 또 재밌게 놀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좀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영찬이라는 친구인데 참 고양이에요. 이 친구가 한 1월 말쯤에 죽을 뻔했어요. 이제 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출판 기념회 이런 것들이 다 미뤄진 거고 좀 사연이 긴데 이 영찬이가 이제 그 끈적이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끈적이를 제거를 하려면 콩기름으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거는 제 아이디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수의사분이 쓰신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끈적이는 잘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끈끈이라고 하나? 어쨌든 잘 제거를 했죠. 근데 이게 콩기름이라 그런지 이렇게 막 냄새가 좀 더 나잖아요. 막 씻기더라도. 그러니까 몇 번 씻겼는데도 냄새랑 그 미끌거림이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날 다음 날에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죠. 뭐 몸이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뭐 몸은 좀 이상이 없겠지만 그런 병원에서 미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욕을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미용을 시키는 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타월 드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말리고 자려고 했는데 새벽부터인가 애가 막 낑낑거리고 막 어느 순간 보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새벽에 들고 뛰었거든요. 그 영찬이를 데리고. 다행히 저희 집 앞에 24시 동물병원이 있어서 이제 애를 데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맡긴 거죠. 근데 이게 새벽이니까 선생님 한 분만 계시고 간호사 역할을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한 거예요. 그 드라이기로 막 이렇게 말려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막 저체온증이 너무 심해서 애가 이제 장기가 마비가 되고 이제 막 문제가 됐던 거죠. 그때 이제 혈당이 너무 낮아서 그 선생님 얘기로는 그때 원래 이제 보통 혈당이 50인가 나와야 되는데 10인가 15 나왔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동물이 살아있는 고양이가 이렇게 혈당이 낮은 걸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애가 죽는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좀 진짜 정신적으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막 응급실에 보호자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막 그런 실제 사람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파도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이게 제가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끔찍하고 진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맛이 갔던 거죠.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면 애가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이게 좀 제대로 못 마른 거죠. 못 말려서 저체온증이 걸렸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변명을 하면 아니 집에 있는데 애가 저체온증이 걸릴까 싶었던 건데 원래 이제 고양이가 목욕을 하면 자기 몸을 그루밍 해가지고 물기를 날리는데 애가 기름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샤워 후에 약간 베란다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약간 좀 저체온증이 온 거 아니냐 의사들은 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수의사분들이. 되게 상태가 안 좋았고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원래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 한 3회차인가? 입원 3회차인가에 애가 이제 추루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화기로 듣는데 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일하다 울었거든요. 그 동료들이 다 놀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정신적으로 진짜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입원을 하고 애가 왔는데 이제 좀 기운도 없고 그래도 뭐 걷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 3일 지났나? 애가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했죠. 이제 고양이들이 그 회복을 하면 아프다 회복을 하면 하는 것들이 스크래치라고 해서 막 긁는 거랑 구루밍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몸을 핥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걸 하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료랑 물도 적당히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한 퇴근한 지 한 퇴원한 지 한 3일째 됐나?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밥을 먹다가 애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진짜 너무 놀랐던 게
정말 뭐 호랑이인가 이런 것들이 누가 한 입 베어문 것처럼 애가 이 몸쪽 한 통에 근육 같은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너무 조금 징그러워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진짜 딱 보면 누가 칼 같은 걸로 베었다 생각을 할 정도예요. 막 근육 이런 게 다 좀 보이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애가 이제 그날 제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그루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고양이는 이제 자기 몸에서 그 콩기름 냄새가 나니까 이걸 빼고 싶은 거야.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가 목욕을 해줬으면 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고양이는 목욕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서 의사도 저한테 목욕은 나중에 시키자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걔 입장에서는 이제 기력도 어느 정도 올라왔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루밍을 이제 거의 한 9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좀 심하게 된 거고 결국은 그쪽이 피부가 다 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지금 또 다행히 많이 회복을 해서 그 괴사한 피부가 떨어지고 좀 새살이 돌아오는 과정이기는 한데 그 제가 최근에 이 고양이가 사고당한 얘기, 영찬이 사고당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고양이가 영찬이 아프고 나서부터 진짜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달 전인가 어떤 아저씨가 그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양이 강아지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영상을 봤는데 그분 기억이 제 기억이 맞다면 뭐 돈 못 모은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워낙 또 많이 들어가지면서 어느 정도 고정비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뭐 저도 이제 그 집 사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생각을 했고 가볍게 넘겼는데 제가 요즘 이 상황을 겪으면서 엄청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병원비라는 게 지금도 진행 중이죠. 매주 가니까. 결과적으로 애 아픈 것 때문에 몇백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원할 때도 하루에 거의 30만 원 들거든요. 하루 하면은. 그러니까 뭐 검사비에서 주사 하나에 5만 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그 입원했던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뭐지? 200을 넘게 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외적으로 얘가 제가 매주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돈 엄청 쓰게 되는 거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나 견주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고 뭐 사연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조금씩 돈을 모아요. 뭐 보험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막상 펼쳐지니까 엄청 후달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제가 의사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수의사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나는 사실 이 돈이 아깝진 않지만 내는 돈이 아깝진 않지만 야 이걸 낼 때 내가 좀 생각이 많아지는 내가 되게 싫다고 되게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 영찬이가 2014년도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10년 됐는데 애 데리고 온 사연 좀 드라마틱한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크게 아프지 않고 왔어요. 지금까지 막 크게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제대로 크게 아프니까 거기 사고였으니까 엄청 큰 거예요. 저한테도 정신적으로든 실제 그런 물질적으로든. 얘기가 좀 도는데 저는 이제 2030 그러니까 크게 보면 2030이 개 고양이들을 이제 반려동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제목에는 비장하면 키우면 안 되는 이유라고 했지만 이 비용적인 거 진짜 무시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안 아프고 그냥 툭 죽더라도 매년 들어가는 접종비부터 뭐 사료비, 간식비 뭐 엄청 나거든요. 뭐 보면은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캣타워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놀이방 같은 게 있어요. 애 긁어주는 스크래치부터 해서 모래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모래를 항상 넣어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변 대변을 보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깨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수의사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반려동물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거든요. 물론 이제 생명을 두고 돈 얘기하는 게 옳으냐 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좀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과연 그 거의 1인 가구인 2030이 1인 가구 2030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키우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이 생각을 되게 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사실상 혼자 삽니다. 근데 이제 이 아프고 이러면서 되게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얘를 되게 많이 방치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일 나가면 최소 9시간은 밖에 있고 집에서 한 6, 7시간 자더라도 애랑 있는 시간에 내가 애한테 집중을 했나?
이 보면 정서적인 학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얘랑 살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예전에는 막 친구랑 술 마시면 친구네 집에서 자고 막 이랬는데 애가 온 이후로는 새벽이라도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계획된 외박, 여행 같은 게 아니면 좀 집에 늦게라도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찬이 아프면서 어쨌든 조금 더 옆에 있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게 애가 되게 많이 외로웠겠구나. 저는 영찬이한테 되게 많은 정서적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던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집사가 그러겠지만 사실 좋은 집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가 독립적인 성향이긴 한데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좀 얘를 너무 많이 좀 방치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친구 이제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중성화도 시키고 어쨌든 간에 좀 뭐랄까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친구가 어쨌든 좀 죽을 때까지는 잘 케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받은 것도 많고 하지만 저는 고양이 같은 거를 다시 키우라면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고양이 키우면서 애 안 낳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좋은 부모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를 수 있으면 안 낳고 싶어요. 어쨌든 좀 이 영상을 통해서 막 주저주저리 얘기 드렸는데 뭐 대충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게 시작은 귀여워서 관심을 갖잖아요. 저도 그랬던 점이 있었고 근데 진짜 키우는 거는 너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주가 갑자기 온 거고 그 우주가 무너지지 않게 제가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뭐 돈 문제도 얘기했고 뭐 이런 양육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안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2030에서 혼자 계속 계시는 분들.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 어 내가 뭐 혼자서 있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또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뭐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는 애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산책도 되게 매번 시키고 난 고양이한테 되게 많은 애정을 쏟아요. 그래서 매번 놀아줘요.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라면 이런 거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돈도 있고 좀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애를 좀 더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쨌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모를까 저는 더 이상은 키울 생각이 없어요. 좀 마음적으로도 너무 되게 힘들었고 어쨌든 좀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한 줄로 정리하면 돈 문제, 정서적 문제 고려하면 2030 뭐 1인 가구는 반려동물 키우기 더 고민하자.